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출 전문위원 권정수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들은 무역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경영 역량 강화 5강 전라북도 수출 우수기업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수출 우수기업 사례 총 6개의 기업 사례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식품 분야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에 위치하고 있고 2006년 6월에 창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직원 수 455명에 매출액 92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냉동 볶음밥, 나물 비빔밥 등의 냉동 간편식 소스류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수출 성공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꾸준한 자체 브랜드 연구 개발과 두 번째, 유럽, 미국에서 나물밥에 대한 건강식에 대한 호응에 맞춰서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전시 부스에서 시식과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과 그 다음에 마케팅을 홍보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고객과 시장의 식문화에 대한 변화에 따른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수기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 알루미늄 창호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진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창업을 하였고요. 직원 수는 109명, 매출액은 56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알루미늄 압출, 방호 창호, 커튼휠, 안전창, 각종 창호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동남아시아와 CIS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수출 성공 포인트 4가지 요소는 첫째, 국내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꾸준한 해외 시장 공략이 되겠습니다. 동회사는 공공조달 부분의 우수조달 기업으로서 해외 시장 쪽에 추가적인 공략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해외 전시회에 꾸준한 참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 각국의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객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출 우수기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SN플러스가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창업기업이고 직원 수 3명에 2022년 수출 초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기능성 마스크팩, 기능성 화장품, 크림, 세럼 등 샴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홍콩, 중국, 미국, 유럽 등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수출 성공 포인트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사업 해외 시장 진출 시 고려한 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수출 지원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해외 바이어 상담과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마케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출 우수 기업 사례 도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KSI입니다. 현지 공장은 남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6년 10월에 창업을 하였고 직원 수 45명에 245억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도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 난간, 방음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16개국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수출 성공 포인트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수출 관심과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의 해외 전시회를 참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꾸준한 대표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통해서 바이어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바이어 발굴, 전시회, 시장 조사 등의 지원 사업 부분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우수 기업 사례 5번째, 식품 가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EN푸드가 되겠습니다. 동회사는 김제에 위치하고 있고 2013년 5월에 창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직원 수 24명에 매출액 87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수출 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가공식품, 간편식 닭가슴살, 스테이크, 볶음밥, 만두 등을 주요 생산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는 2022년에 베트남에 19만 4천 부를 수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성공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기반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기반에 안정된 매출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출로 나가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육가공 처리 전문 기업으로서 전북 스타 기업에 또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기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이어 발굴, 매칭 및 상담 등을 통해서 수출 성공 사례가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우수 기업 사례 6번째,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SCDD 주식회사입니다. 위치는 전북 익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창업한 회사이고 직원 수 9명에 매출액 185억이 되겠습니다. 수출 1천만 불 이상의 글로벌 강소 기업에 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김 가공, 태양광 발전, 무역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가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 성공 포인트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초기 사업 해외 수출이 되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전담으로 수출 전담 인력도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을 이룬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 발굴, 상담, 전시회 등을 꾸준히 참여를 통해서 고객 신뢰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5개 회사와 동일하게 수출 지원 기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성공 포인트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기업의 수출 성공 포인트는 대부분 장애인 기업은 초보 기업, 그 다음에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포인트 1에서 7까지의 내용들을 숙지했다가 수출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은 단순히 수출을 하고 싶어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현지 시장에 대한 고객 니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출 제품에 대한 장인 정신과 자부심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서 판다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제품에 대한 장인 정신과 자부심을 갖고 수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출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야 합니다. 앞서 6개 기업에 대한 사례에 말씀드렸듯이 수출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초보부터 글로벌 컴퍼니까지 다양한 지원제도를 충분하게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 5번입니다. 경쟁, 비교 제품과의 차별화 부분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회사와 경쟁 제품을 비교, 차별화 요소를 찾아서 해외 수출 준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포인트 6번입니다. 수출은 금액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출 바이어선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박리담회가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또는 안정적으로 수출선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게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또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7번이 되겠습니다. 수출 제품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K 브랜드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K 브랜드라 하면은 K 컬처, K 팝, K 스포츠 다양한 형태의 코리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출 제품에 반영을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목표 국가의 정보 수집입니다. 해당 수출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 일반, 경제, 무역, 투자, 물가, 출입국 등의 조사와 품질, 가격, 인도 조건, 결제, 유통 등의 세부 시장 조사를 통하여 충분하게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하게 기업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지원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 접속을 해서 해당 국가의 또 지역 정보를 활용해서 목표 국가의 정보 수집을 이루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표 국가의 수요 및 고객 니즈에 기반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는 4P, 제품, 가격, 장소, 소비 촉진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회사 개인이 스스로 수요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의 조사 방법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트라의 해외 시장에 빅봇의 시장 방법론을 찾으셔가지고 수출 지원,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시장 추천의 빅봇을 이용해서 수출 전략 수립에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입니다. 단순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언어, 표현되는 것, 소비자의 니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품 정보 제공에 우선적 기능을 부여하고 정확한 언어로 작성된 회사의 소개 부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소진공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등을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해외 인증 및 수입 요건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을 한다는 조건은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입니다. 그 수입 요건에 대한 인증 대상 여부를 충분하게 해당 국가를 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수출을 하고 했더라도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해외 인증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 서비스, 인증 상담 또는
맞춤형 정보조사를 활용해서 해외 인증 및 수입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입니다. 다양한 국가,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TA 체결 국가가 다양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체결 현황 파악 및 활용 절차 등을 숙지를 해서 실제로 원산지 인증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수출 또는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